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탄입니다. 우리말에 콩이라도 반쪽을 나눠 먹는다는 말이 있죠. 어려운 시절에는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먹고 살만한 세상이 되면서 그런 마음들이 많이 식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늘 변함없이 콩이라도 반쪽을 나눠 먹고 남을 위해서 늘 기부하고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오늘 소개할까 합니다. 앤드류 박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강력한 변호사 앤드류 박. 정말 본인이 강력하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당신이 강력한가? 그러니까 뭐 솔직히 이름은 제가 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제가 하는 일 스타일과 여러 가지 그거를 보고 이렇게 그 호칭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제가 더 강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태어나서 강력한 아이도 아니었고 강력한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회적으로 활동하면서 이 강력한 변호사가 필요할 수가 있으니까 또 제가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변호사가 된 것 같아요. 그 말로만 강력하다고 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는 그 법정에서 많은 승수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또 입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많은 소송을 했을 때 승수를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한인들이 법원에 나가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판사님이 우리가 통역자인지 알고 아니면 그냥 고객인지 알았어요. 이제 이런 프레주디스를 우리가 이겨야 되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고객들을 같이 나가서 또 재판도 이기고 또 좋은 결과를 받아내니까 거기서 인정도 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강력하게 일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우리 법률사무소의 스타일이니까 우리는 쉽게 합의를 안 하고 우리는 힘든 사고도 열심히 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강력한 스타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참 부당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보상을 제대로 받아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제 강한 것이겠죠. 우리가 강한 것이 주먹을 잘 쓰는 것이 강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싸워주는 것이 이제 강한 것이고. 그렇죠. 그런 만큼 또 우리 앤드류 박 변호사한테는 남다른 면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콩이라도 반쪽을 나눠 먹는 세상이 있었는데 세상이 먹고 살만하는데 오히려 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사가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장학기금 같은 걸 많이 내고 또 여기저기 후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장학기금 재단을 설립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에 좋은 복, 나쁜 복이 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좋은 복은 복을 나눌 수 있고 나쁜 복은 나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복을 어떻게 소화를 할까? 그래서 나는 좋은 복이라는 거는 이런 기반, 제가 이런 경제적인 기반이 생기면 나누는 게 좋은 복이지 우리 가족만 잘 사는 거는 솔직히 우리 가족한테는 복이지만 나쁜 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그런 것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일단 우리의 버는 거에 얼마 정도는 일단은 기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보통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어려서부터 기가 딱지가 앉을 만큼 소리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벌면은 기부해야지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고 또 돈을 많이 번다고 기부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없을 때 십시일반 작은 돈이라도 우리가 기부를 하고 또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장학기금을 우리가 도네이션 한다는 것은 작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장학재단을 설립을 하고 하면은 또 도네이션, 파운데이션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런 장학재단을 설립을 해서 파운데이션을 돈을 모을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생각난 이유는 사실 노벨상, 그렇죠. 그분이 굉장히 인생을 열심히 살았고 끝에는 자기의 번 것을 이렇게 남아뒀잖아요. 그런데 이 노벨상 가지고 좋은 인재들 보러 일단 열심히 해서 이 사람들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인사회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 이 장학재단의 팀은 한인사회에 함께하는 학생들. 그게 뭐냐? 공부 잘하는 학생들 많습니다. 가정이 힘든 학생들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보겠지만 마지막의 조건은 한인사회와 어떻게
같이 했던 학생들. 그러니까 저도 이런 인재들을 보고 싶고 또 이런 인재들을 또 일단 recognize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돈의 모티베이션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티베이션을 주면 우리 젊은 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인 사회를 잘 생각하고 우리 한인 사회에 커서 다른 사회로 가는 게 아니라 한인 사회에서 크면서 발전해서 우리 한인 사회를 더 좋게 만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런 장학재단 생각이 한번 난 겁니다. 참 그 교훈이 되는 얘기인데요. 그 뿌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지금 생각인데 우리 한인 동포 1.5세 2세들이 좀 더 경제적으로라든가 또 사회적으로 큰 명예를 얻게 되면은 뿌리보다는 주류 사회 또 한인 사회로 외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동포 사회에서 우려가 있었는데 우리 앤드류 박 변호사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어른들보다도 더 깊고 넓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우리 한인 사회가 이민 사회만 되고 싶지 않아요. Of course 우리는 이민으로 시작했고 우리 부모님 또 그 전에 있는 분들 여기 오셔서 우리의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여기서 여러 가지 기반을 만들었지만 일단은 1.5세, 2세, 3세들은 이거를 떠나려고 하니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거를 같이 뭉쳐서 이런 인재들이 다시 우리 한인 사회를 더 좋게 만드는 않을까. Of course 우리는 그래도 젊은 분들한테 모티베이션을 줘야 돼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이거 장학 그 재단을 만들고 또 이 장학 그거 사람을 뽑을 때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어떤 인재들이 숨어 있는지 어떻게 우리 한인 사회를 도와주고 있는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recognize 하고 또 이런 거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좋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근데 장학재단 설립뿐만 아니라 또 우리 노인단체라든가 또는 일반 단체라든가 곳곳에 크고 작은 그 도네이션 기부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 3만 불 정도 했고 뭐 올해 목적은 always 2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6만 불, 내년은 12만 불. 그러니까 저도 돈을 더 벌고 사업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저 개인적인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기부도 우리 사업의 번창이 돼야 되니까 일단 열심히 사업을 하는 이유는 또 이런 기반으로 또 기부할 수 있으니까 저는 뭐 지금 뭐 한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계속 이렇게 하고 또 다른 분들도 충분히 할 수도 있고 할 거니까 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한인단체 곳곳에 많은 기부금을 그렇게 하게 되면은 박 변호사는 돈이 많으니까 하나보다 돈 많이 벌어요? 뭐 다른 사람들 뭐 돈을 많이 번다 뭐 모르겠습니다. 제 와이프는 always 불평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르죠. 얼마 버는 게 많이 버는 건지. 근데 저는 그래도 저도 자식이 있고 제 자식한테 모범이 되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냥 사회적으로 변호사로서 성공했다. 그게 아니라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제 아들한테, 그렇죠. 제 후손들한테도 이런 recognition 받는 게 한 가지의 또 꿈입니다.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해서, 그렇죠. 뭐 돈이 많이 번다는 거는 뭐 얼마 번다는 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 마음에, 그렇죠.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우리가 이 세대에 자라면 다음 세대에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명문대학으로 보내는 것도 좋지만은 그 못지않게 부모들이 이렇게 사회에 환원하고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 또한 그 아이들에게 엄청난 큰 교육이고 선물 또 자산을 유산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보람이 특별히 또 있었던 곳이 있었을 것 같아요. 도네이션을 하다 보면은 그렇죠. 정말 꼭 목마른 사람한테 내가 아주 결정적으로 이렇게 도네이션을 해서 저분들이 큰 도움이 됐구나. 이래서 보람이 있었던 기억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 플러싱 경로센터가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전화 오셔가지고 어느 정도 기부를 해달라고 하니 뭐 저도 하루 만에 결정하라고 했지만 그래도 제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 기분 좋고 또 제 부모님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 부모님은 하라고 했습니다. Of course 저 부모님한테도 효도도 해야 되고 그 돈 제가 제 어머니 아버지 뭐 시계도 사드릴 수도 있고 여행도 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 입장에는 그 돈은 우리한테 필요 없으니까 이런 것이 우리한테 효도하는 거니까 일단 좋은 생각이라 하고 그런 저한테 우리 부모님이 아직도 서포트 해주신다는 게 참 좋았어요. 지금 박 변호사가 그런 참 남다른 철학과 남다른 봉사의 활동을 마음으로만 갖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그렇게 보여준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동포들도 많이 기대를 하고 아마 박 변호사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박 변호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한국말을 할 말을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조금 어눌하기도 하고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언제 미국에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10살 때 우리 부모님이 저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부모님이 미국에 가자 그래서 갔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 10살 때 와서 여기서 이 뉴저지, 이 노던 뉴저지 쪽에서 제가 컸고 또 하이스쿨은 여기 버긴 캐톨릭이라고 그 학교 나왔고 그다음에 콜롬비아 대학을 나오고 그다음에 시러큐스 법대 나와서 그다음에 제가 지금 여태까지 이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공부를 물론 잘했기 때문에 또 변호사가 됐겠지만은 부모님이 변호사를 하라고 했어요. 본인이 그 변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이거는 뭐 우리 아버지가 한번 어떤 친구분이 있는데 법원에 가셔가지고 감옥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굉장히 우울하시다고. 이게 미국인가? 우리 한인 사람들이 참 힘이 없다. 그래서 그날에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뭐 자식이 5명이 있는데 좀 이런 사람들을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제가 한 고등학생 때 얘기한 얘기인데 몰라요. 그러다가 저도 어떻게 갈까 그런 생각하다가 그 생각에 변호사 일이 생각나니까 오케이. maybe 한번 변호사를 해볼까. 그래서 뭐 꼭 그것만 돼서 변호사인 건 아니지만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한 얘기, 그 친구분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는 얘기 보고 참 일단 힘이 없으면 이렇게 됐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아직도, 그때는 솔직히 변호사들이 많이 없었고, 한인 변호사들이, 그때는 아직도 우리 이민이 온 지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큰 기반이 없어서 억울한 분이 더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저한테 좀 굉장히 큰 인상을 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계기가 됐고 또 남다른 정의감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돼요. 그렇죠.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이렇게 박 변호사를 바르게 성장시키고 또 사회를 위해서 많은 도네이션을 하고 봉사를 하게끔 한 것은 부모님의 남다른 또 교육 철학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 아버지는 6.25 때 고아가 됐죠. 그러니까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가족을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우리 박 변호사께서 그 부모님 얘기하니까 지금 눈시울이 적시시면서 지금 가슴이 울컥거리는데, 그래요. 이민사회에서 우리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참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살고 우리가 이만큼 교육을 받고 우리가 사람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희생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 박 변호사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5세 세들은 부모에 대해서 무슨 뭐 감정도 없고 부모는 부모고 나는 나라고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박 변호사와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게 잘못된 생각이구나. 이렇게 부모에 대한 그 얘기만 나와도 가슴 울컥하고 눈시울을 적시는 거 보면서 참 속이 깊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저를 키웠고 또 여러 가지 공부도 시키셨고 경제적으로 많이 희생을 하셨죠. 그러니까 저는 always 고맙고 굉장히 인상적인 기억은 저희들이 10살 때 가기 전에 우리 조상 묘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우리를 조상들한테 절을 하고 그 다음에 그때 조상들한테 그렇게 좋은 거를 미국에 가지만 좋은 거를 배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요구하는 게 부모님은 그 이름만 불러도 참 눈물이 나는 게 우리 부모님 존재 아니에요. 특히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 지금 부모님 건강하세요? 그렇죠. 건강은 하시지만 뭐 언제는 다 돌아가실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살아 계시고요. 그래서 저는 거의 매주 지금 한국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가셨어요? 네, 그래서 매주마다 우리가 스카이프로 통화하고 그렇죠. 제가 좀 바빠서 그렇지만 갈 수 있으면 가고 그래서 뭐 저는 일단은 모든 게 다 고맙고요. 그러니까 이런 철학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적인 뭐 교육, 뭐 변호사, 의사, 공대 그건 아무나 가리킵니다. 근데 가족의 교육 그거는 부모님이 줘야 되는데 저는 참 복 있는 거는 나는 아이비리그 가족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죠. 아이비리그 대학도 있지만 아이비리그 가족 교육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중요한 얘기네요. 예, 그러니까 저는 우리 부모, 아버지, 어머니한테 아이비리그 교육을 받았으니까 이런 명대를 나왔으니 그렇죠. 이런
저한테 철학을 주고 또 이런 철학으로 제가 고객들에 상대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또 일단은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그렇게 나오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부모님에 대한 감사, 또 우리가 좋은 대학을 다니고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집에서 좋은 교육은 곧 아이빌리그 대학보다도 더 훌륭한 우리 인생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박 변호사가 지금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변호사란 직업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게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자부심을 가지세요? 아니면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세요? 변호사라는 직업이 중요한 직업이죠. 사실 세상을 보면 그 French Revolution 아니면 American Revolution 변호사들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사들이 참 중요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of course 인간이라는 거는 일단은 나쁜 점에 또 모든 프로페셔널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변호사 직업이라는 거는 그 사람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강력하게 좋게 될 수도 있고 또 나쁘게 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은 always 나쁜 것도 될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하고 일단은 사람들한테 이용하면 안 되고 그렇죠? 일단 모르는 사람들을 이용하면 안 되고 하지만 좋은 쪽으로 일단은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박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우리 1.5세 이세들이 우리 또 대한민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공부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공부를 잘하면 의사, 변호사, 회계사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변호사 됐고 저도 자식이 있으니까 네. of course 제 욕심은 우리 아들이 우리 자식들이 공부 잘하기를 바라고 좋은 학교도 나오고 또 전문가 되기 바랍니다. 근데 어떨 때는 잘못하면 그냥 껍데기만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뭐 이거는 다 가족의 다 책임이고 부모의 책임이지만 그 자식한테 좀 저 다른 꿈과 실을 줘서 일단 저는 그래도 한인사회에 도움을 많은 사람이니까 제가 모든 사회를 다 도와줄 수 없고 저는 일단 한인사회를 좀 더 집중하는 사람으로 제가 다짐을 했고 또 다른 사람마다 다 자기의 다짐이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일단은 저도 부모로서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키우고 제가 오늘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아이빌리그 가족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빌리그 대학은 뭐 당연하게 있겠지만 우리 한인사회는 아이빌리그 가족들이 많았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학원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가정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학교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박 변호사가 그런 학교를 좀 설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솔직히 저한테 뭐 매일 저를 앉혀서 얘기시킨 게 아니에요. 근데 자식들이라는 거는 간단한 것에 순간적인 인상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친구가 감옥 갔을 때 그 사건, 아니면 조상묘지에 갔을 때 그 다짐과 약속, 아니면 제가 대학교 갔을 때 그 교회 가서 기도한 그런 이런 것들이 일단 굉장히 추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 나한테 매일 저를 앉히고 설교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떨 때는 인생에 한 3개, 4개 정도의 뜻깊은 추억이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이렇게 박 변호사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참 그 젊음이 넘치고 의욕이 넘치고 정의감에 불타고 그리고 꿈과 희망이 참 넘치는 그 에너지를 받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면서 계획도 남다리 많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뭐 일단은 중요한 거는 저는 일단 변호사로서 고객들이 저를 많이 의지하니까 중요한 거는 이런 케이스를 잘 해서 실망시키려면 안 되고 뭐 둘째는 그래도 우리 가족이 모범스럽게 그렇죠. 잘 살고 또 저도 제 자식을 잘 키우고 그다음에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또 행사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랑 뭐 찬스가 있으면 또 제가 어떻게 또 기부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미국 생활에서는 동포들이 언어 문제 때문에 어렵잖아요. 또 법적인 문제에 근접했을 때는 더더욱 당황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또 다양한 법 변호사들이 또 같은 사무실에서 뭐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이제 관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박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교통사고를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교통이라는 것은 우리 운전을 하는 것이 생활 필수다 보니까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사고 당할지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황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한테 늘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돕고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내가 돈 벌기 위해 산다고 생각하면은 그 참 짜증나고 힘들고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박 변호사를 찾고 박 변호사를 찾았을 때 늘 희망을 주는 또 믿음직한 말 그대로 정말 강력한 변호사, 정의로운 변호사로 크게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통포사회에서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떤 큰 사건이 있으면은 한국 사람들은 뭐 법정에서 뭐 변호를 잘 못하겠어, 뭐 다른 미국 로펌으로 가야 돼 해서 좀 자존심 상할 때도 많죠. 그런 면에서는 좀 큰 로펌 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사무실에 변호사는 저 합쳐서 한 10명이 넘고 또 제 직원들 다 합치면 한 30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러펌을 만들었어요. 뭐 여기서 더 클 수 있고 얼마 더 커진 거는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뭐 세상은 뭐 유태인 변호사님, 한국 변호사님, 그건 다 개인적인 선택이에요. 근데 나는 꼭 유태인이라고 한국인이라 그런 프레저리스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 솔직히 우리 한인들 골프도 세계적인 선수도 있고 우리 한인이 UN 총장도 됐는데 왜 우리 한인들이 좋은 변호사도 못 되냐고요. 그러니까 뭐 나쁘게 못하는 분도 있고 잘하는 분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일단은 우리는 인종차별처럼 얼굴만 보고 판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나름을 선택해 줬으면 난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한인 사회를 위해서 최고의 존경받는 또 미주류 사회에서도 존경받는 최고의 로펌과 또 개인적인 그 사람으로서의 그 또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얘기를 아주 뭐 많은 시간 하고 싶은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아무튼 또 다음에 뵙도록 하고요. 오늘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초대해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 뭐 함께 들으셨다시피 우리 앤드류 박 변호사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오늘 많이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아이비리그 가정교육, 또 희망과 이제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라는 것은 나에게 더 큰 기쁨이다.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실로 보여주는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누다 보니까 따뜻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